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이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한 3, 4주간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뒤늦게 발동하면서 우리 코스피는 금요일 날 올랐죠. 일본도 전날 하락했다가 금요일은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 일본 긴장 관계에 있는데 두 나라 주가가 올랐습니다. 유가도 이란하고의 또 긴장감, 미국하고의 긴장, 또 영국하고의 긴장 때문에 올랐고요. 미국 주가는 반면에 좀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0.2%, 나스닥이 0.7%니까 조금 조정받았죠. 금값하고 채권 가격도 조금 밀려났는데요. 채권이나 금은 뭐 지금 밀려서 밀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주식보다도 더 강한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일부 좀 숨고르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좀 강세입니다. 일본의 참여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상하원, 양원 제도이기 때문에 상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절반을 교체하는 건데 자민공명당, 현재 이제 아베 정권이죠. 과반은 성공했는데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일본 간의 갈등을 하루 안에 없앨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전히 긴장 관계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는 일본과의 갈등 관계는 이 사태는 확산되지만 심리적으로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예,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 또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들 출발 마케돈 일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신호를 읽어라 마켓 시그널. 월요일은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만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한국이 생각보다 우리 이제 금토위가 빠르게 금리를 내렸고요. 사실 미국이 내리니까 우리나 여타 이 국가들이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내릴 수 있다고 하고 금리 인하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재료인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한은에서 금리를 결정했었던 거를 보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린 경우는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네. 선제적으로 내리거나 한은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있을 FOMC를 보고 아마 다음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느닷없이 이 전격적인 25bp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릴 거였다. 어차피 내릴 거였고 이번 금통이냐 다음 금통이냐 뭐 요거 쳐다보고 있던 상황에서 요즘 뉴스 뭐 틀면은 주로 무슨 얘기예요? 요즘 뉴스 일본 얘기죠, 뭐. 일본 예. 얘기, 그리고 추경 얘기,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은에서는 일본과의 긴장 관계가 우리 국내 마이너스 요인인 거는 뭐 분명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대응 카드, 또 정부의 추경 스탠스에 대한 뭐 발맞추기, 뭐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상보다는 6주 빨랐다. 뭐 이게 뭐 맞는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자료 한번 보시면요. 시장의 기준금리가 1.75인데 인하되기 전 기준으로 봤을 때 1.75인데 지금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이고 뭐 10년물이고 다 뭐 1.5 혹은 1.5 살짝 하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거 채권 시장에서 뭐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이미 금리 인하 알고 예상하고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예상보다 6주 빨랐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 뭐 뜻밖의 금리 인하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인하될 줄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닌 것처럼 그게 뭐 어쩔 건데라는 이 부분으로 반응이 나왔었던 게, 지난 목요일 날 금리 인하 갑자기 나왔을 때 원달러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갑자기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하 발표되고 나서 원달러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확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요? 다 밑으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금리 인하는 대한민국 원화의 약세 요인인데, 그렇죠. 이 예. 원화의 약세도 자극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대세에 영향을 주는 뭐 드라마틱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대한민국 성장률이 뭐 3%대 뭐 예전에는 뭐 그보다 훨씬 높았었는데 이런 성장률단을 기록했었던 게 언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지금 한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장률단은 2.2% 불렀거든요. 올해 성장률단. 그래서 뭐 잘하면은 뭐 2%가 되네 안 되니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니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일각에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한 번 더 내려간다 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우리 1.25 한번 가봤잖아요. 1.25 한번 가봤는데 그때 어떻게 뭐 체감이 되든가요? 1.25 내려갔을 때 저희 대한민국 금리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금리 단으로 봤을 때 1.5 밑은 뭐 미국으로 따지면 제로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 밑으로 한 번 더 밀어내리냐 밀어내리지 않냐 이게 시장에서 큰 뭐 물꼬를 바꾸는 방향성 키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충분히 지금 적은 달을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가지고 이제 더 얘기 많이 나올 것들은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얘기인데 지난 금요일에도 미증시가 여기에 영향을 좀 받았죠.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바는 이 속도에서 보는 것처럼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과거 방송에서도 50bp 이하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과도한 시장의 기대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 25bp에 대한 기대가 맞을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치는 뭐 이만큼 어려워졌으니까 50bp 정도 한 번에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대치가 여기에 올라가 있을 때는 25bp 이하에 있을 때 시장이 환호할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실망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시장의 기대는 좀 접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만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가이드는 야 오르긴 글렀다. 동결이 뭐 지배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능성 지수 제일 높은 쪽을 보게 되면 2번 이나냐 3번 이나냐 뭐 그러니까 50bp가 아니야 75bp가 아니야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빠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이 지역 연은장들 사이에서도 누구는 뭐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이견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마찰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 미증시의 일정 부분 과도한 기대 게 네.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50bp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가 25bp밖에 금리를 인하 안 한다라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뭘까요? 달러가 약세로 빠지는 정도가 얼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기대했다가 25bp밖에 안 내리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쩌지라는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달러가 이 금리 스탠스에 비해서는 강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눈 돌아가는 거는 사실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한마디 코멘트를 하면 올 연초만 해도 그랬어요. 올 연초만 해도 뭐 1,100원 레벨에서 이게 벗어나 봐야 뭐 얼마나 벗어나겠습니까? 라는 부분이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1,150단 밑으로는 좀처럼 보기 어렵죠. 예. 그래서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74원 뭐 요거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값이 얼마나 더 약세로 자극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국내 수급 꼬여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을
뭐 매수가 아닌 매도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과도하게 강했었던 구간이 좀 지난 것 같고요. 지금 구간이 이제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기준이 이제 100입니까? 네네네. 100을 봤을 때, 그러니까 2010년 가격을 100으로 놓고 네. 그 이후에 움직였던 부분들을 한번 기준으로 내세워 본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강한 원화로서 유지된 기간이 원체 길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구간에서 일부 뱉어내는 거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1200 뚫고 하이킥 찍어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로 찍고 나가는 거 뭐 이런 부분으로 사실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연초만 하더라도 1,100원단에서 얼마 안 벗어납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많이 바뀌었으면 어쩌지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150단 정도가 아마 이 기존에 봤었던 렌즈에서 좀 올라오는 이 부분에 속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근 50bp 인하가 아니고 25bp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록이 되고 나면 우리 원화 튀면 어째요? 라는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과연 50bp를 깔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 지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미국의 지표는 또 곧잘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신고가를 쓰고 있는 증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까놓고 보면 지금 금리를 뭐 50bp까지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예.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예. 맞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100%확 쏠리는 의견은 나올 수 없습니다만 과도하게 노이즈가 이제 한쪽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거를 액셉트할 게 아니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시장에 뭐 금리 인하는 긍정적 요인입니다라는 부분만 놓고 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50bp 내리는 게 더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대가 좀 과하게 모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지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굳이 50bp를 밀어내릴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25bp씩 두 번 내리는 게 훨씬 기대감 측면에서는 날 수 있는데 한 번에 50bp를 굳이 내려야 될 이유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50bp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뭐 현실적으로 25bp 인하에 대한 컨센을 갖고 그 이후에 추가 인하가 뭐 나오는 게 훨씬 더 긍정적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25bp 인하 나왔다 그래서 실망하고 딱 때려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25bp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을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트럼프를 보면서 제일 열받았었던 거는 뭐 친구다 친구가 아니다 뭐 말이 많죠. 예. 그래서 협상의 대가라고 합니다만 드립의 대가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라 그랬다가 뭐 여전히 좋은 친구다 뭐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뭐 갈 길이 멀다라 그랬다가 뭐 다시 만난다 했다가 뭐 말이 좀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만 좀 보면 올해 이제 반기 동안에 미국의 주가 상승률이고요. 중국의 주가 상승률입니다.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사자들의 주가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못 나가요? 뭐 미중 무역 전쟁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가서는 사실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고 요즘 뭐 운이 좀 없게도 뭐 일본 얘기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튀어나오면서 우리한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는 건 맞는 상황입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빠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예. 종목장들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는 메이저 수급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일본과의 우려가 너무 과해진다라고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다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반문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값들, 그러니까 경기에 기대값이 생기면 채권보다는 주식의 강도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넘어섰고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대한 기대값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옆은 외국인 투자자의 이 선물 누적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반기 때 매수했다가 하반기 때 이어서 매수하는 케이스 이런 별로 없어요. 상반기 때 끌어서 샀으면 하반기 때 뱉어낸 게 일반적이고 상반기 때 뱉어놨는데 하반기 때도 뱉어내면 그 해는 죽는 장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상반기 때 뭐 많다라면 많고 적다라고는 적은 금액을 계약수를 매도로 찍었고 하반기 들어와서는 일정 부분 걷어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2000p 밑으로 가는 시장 잘 안 봅니다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급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상보다 빨랐던 금리 인하 이거 사실 뭐 놀라울 일도 아니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일본의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것들 국내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을 봤을 때는 크게 우리 지수단을 흔들 만큼의 큰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그림부터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조금 더 우리 시장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수급하고 관심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관들이 좀 물량을 많이 밀어냈어요. 네.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관들은 좀 오르면 팔고 그런 상황인데 수급하고요. 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요즘 이제 펀드 매니저들 좀 크게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들은 소위 말해서 멘붕이라 그래요. 뭐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조그만 이 규모의 펀드 매니저들은 뭐 주문하고 정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장중에 샀다 장중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잘했냐 못했냐가 다음 연도에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밑에서 털릴 수 있고 뭐 조그만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롤링 했을 때 이제 시장 충격이 적기 때문에 뭐 플러스 알파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득하게 끌고 가는 수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급단으로 딱 결과적으로 남는 게 기관이 워낙 홀짝 게임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개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우리 요거 한번 보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개인 뭐 기관은 제낀다라고 치고 뭐 어차피 지금 멘탈이 털려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어디를 사든가요? 코스피? 네, 코스피를 사요. 코스피 중에서 뭐 샀을까요? 반도체 샀겠죠. 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하이닉스 이거 일본 얘기로 쫄아서 팔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플레이메이커가 원래는 3개인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인데 하나 더 생겼다. 4개가 됐다 아닙니까? 이 재고가 껴가지고. 근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은 재고의 소진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인지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스탠스를 맞춰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 이렇게 갔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인들이 주목한 곳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코스닥이 정말 간만에 제대로 한번 올랐어요. 바이오주들이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한번 올라가더라고요. 그 표를 정리해서 한번 보죠. 네. 외국인들이 뭘 사드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IT, 뭐 여기 사더라.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반도체에 확 쏠려버리더라. 개인 투자들이 뭐 사드냐? 건강관리, 뭐 건자재,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건강관리 사더라. 그러면 요거를 뒤집어 보죠. 그럼 외국인이 뭘 제일 많이 팔드냐? 건강관리를 제일 많이 팔더라. 완전 반대 포지션이네요.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뭘 제일 많이 팔드냐? 네.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더라. 우리가 장 끝나고 나서 수급표 해봐요. 장 끝나고 나서 수급표 오늘 누가 뭐 샀고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게 뭐고 이거 왜 봐요?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메이저 수급이 샀을 때 오를 확률이 크고 메이저 수급이 팔았을 때 빠질 확률이 크니까 우리 그거 따라하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완전 역으로 나간 케이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충점을 찾는 부분을 이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제가 SK 하이닉스 얘기는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최선호주 삼성전자가 아니고 더 이상 삼성전자가 아니고 SK 하이닉스입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하이닉스에 대한 이 뷰를 높게 가져갔었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결국 누구 거예요?
SKT 거예요. SKT 위에 누구 있어요? SK가 네, 있다. SK 있어요. 그래서 SK라는 지주사 밑에 딸려 있는 게 일단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SK 이노베이션 있을 거고, 텔레콤 있을 거고, SKC, 뭐 네트워크스 뭐 많잖아요. 예. 뭐 요런 부분들 다 야금 모아서 지주사 홀딩스로 올라가 있는 게 SK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주가들 반등 나온 거는 이렇게들 움직이고 있는데 지주사 SK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 비율을 계속 끌고 간다면 결국은 그거 SK로 배당 증가나 뭐 가치 증가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텐데 주가가 오히려 빠지다 보니까 할인율만 높아지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럼 SK 하이닉스 야 저거 올라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SK 같은 경우는 과거에 25만 원에서 28만 원 요 박스 움직이던 주식인데 요즘 23만 원이 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절충점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SK는 정말 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그런 그룹인데 주가가 이제 늘 좀 평가를 좀 못 받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은 뭐 하신 말씀 대충 얘기하신 거로 가름을 하고 네. 또 다음 주에 오셨을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